네, 9월의 시작 이항영의 월가이드와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증시 나쁘지 않았어요. 다우 최고치 그리고 S&P 4개월 연속의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9월 증시의 향방입니다. 9월의 시작. 많은 매체에서는 9월이 통계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로 좀 성적표가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9월 시장을 앞두고요. 일단 8월 주시장은 상당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다우지수는 26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S&P 500도 불과 지금 뭐 10포인트, 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가까지 0.3% 차이로 초근접한 상태가 되면서요.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9월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9월 시장을 봤을 때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연준의 FOMC에서 결국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대통령의 선거전이 본격화 이제 TV 연설이 이제 두 명 간의 선거전에 연설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는요. 첫 번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리세션이 수반하지 않느냐, 수반하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날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리세션은 수반하건 수반하지 않건 간에 한두 달 정도는 초반에는 약간 좀 쉴 가능성은 우리가 금리 인하한 이후에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안 했을 경우 훨씬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금리 리세션을 수반하건 수반하지 않건 간에 결국은 주가는 우상이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전에 보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9월과 10월은 상승 확률과 등락률로 봤을 때 보면요. 9월은 33%밖에 상승 확률이 없고요. 10월은 17%.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확률이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락률도 2.95, 3.62%로 상당히 저조했다는 것이 맞는데요. 1971년 이후요.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9월부터 연말까지, 이제 9월부터 선거랑 상관없이 9월부터 연말까지를 보면 9월과 10월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보이다시피 1월과 11월, 2월까지 보면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이 각각 상승 확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은 좀 올라갔고요. 그 이후까지 수익률로 보면 다우지수는 2.7%, 그리고 S&P 500은 2.8%, 나스닥은 3.3%이기 때문에 물론 9월과 10월은 약간 쉴 수 있고 혼조권에 불과하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결국 11월과 12월까지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큰 차이 없이 주가는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S&P 500의 1971년 이후에요. 월별 9월 달 한 달 만에 등락률 연말까지 8, 9월까지 등락률을 보면 9월부터 연말까지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과거의 통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99%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리테일 기업들의 실적 많이 발표했는데요. 예.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하면서요. 2021년 이후 최대치가 나왔고요. 이런 실적 호조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9월과 10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요. 장기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무리하게 팔고 사고 이런 4848 전략보다는 적립식 분산 투자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월의 키워드는 이제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 초읽기입니다. 일단 성적표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9월, 10월이 좋지 않은 달인데, 자, 이번 달은 어떻게 다를지 계속 좀 저희 월가이드에서 체크해 나갈 예정이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리세션을 좀 반영할 것인지 발생 여부가 중요한데 수반되던 안 되던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상승, 우상향.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월가이드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PCE 물가지표 오늘 여러분 살펴봐야 되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 물가지표가 주말 사이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부담감 좀 덜어낸 것 같은데요. 네, 부담감 상당히 덜어냈다고 봐야죠. 헤드라인과 그리고 근원 PCE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예측치보다 0.1%포인트씩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적게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증가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남은 전월 대비는 거의 똑같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뭐다? 9월 18일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나 지금은 월가에서는 0.25%포인트, 즉 25bp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50bp 예상하는 분도 있지만 9월보다는 첫 번째 그 금리는 9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앞으로 3번의 9월을 포함해 3번의 FOMC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해서 3번 동안에 100bp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bp에서 200bp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점도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는 시기,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9월 18일 날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가 불안 덜어내서 무난하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5bp가 될 것이냐, 50bp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흐름 인하 폭에 대한 쟁점, 이제 9월 18일이니까 아직 이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전망 여러분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총 200bp 금리 인하 이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해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저성과자를 정리하는 전 세계적으로 직원 1,300여 명 이상 감원 예정.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오늘 금융주 좀 전반적으로 살펴주신다고요. 네, 전체 직원 수의 3에서 4% 정도가 이번에 이제 감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감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유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 측은 연례 평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실적 시즌 발표할 때도요.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업황이라든가 앞으로의 IB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회사에서 얘기 들어대면 일상적인 일을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월가에서도 AI의 활동, AI에 대해 어떤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선 코너에서 나왔던 인텔이 회사가 진짜 부진해서 대량 해고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은 긍정적인 어떤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왕왕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에 사상치 효과를 다시 한번 기록했고요. 역시 월가에서 치는 최고의 금융주는 역시 JP모건이 되겠는데요. JP모건은 뭐 앞서서 달리면서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종목에 대한 자신이나 확신이 없으면 ETF를 하시는 게 최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XLF가 대표적인 금융주 ETF가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연금 계좌라든가 IS 계좌, 퇴직연금 등을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니까 코덱스 S&P 500 파이낸셜이라는 XLF와 똑같은 ETF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을 보면 15,000원, 15원 정도 이제 금요일날 거래가 마감됐는데 물론 한국에서 거래되는 건 미국보다 거래 규모가 약간 작지만은요. 이런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흥미롭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지금 감원 소식, 그러니까 구조조정, 인텔도 지금 회사가 안 좋아서 지금 구조조정 하잖아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네네. 예,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고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금융주들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골든크로스 기대주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보다 기울기가 더 급하게 오르면서 단어 자체가 일단은 희망적이죠. 네. 예. 네, 골든크로스가 기대되는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익숙한 주식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주식도 있겠는데 종목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예? 클로락스입니다. 클로락스가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초록색이 51선, 빨간 선이 200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플렉스입니다. 의료기기이고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회사인데요. 의료기기 회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무선통신 그런 인프라를 운영하는 리츠인데요. 크라운캐슬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골든크로스가 기대되고 있고요. 매치그룹 그리고 역시 또 하나의 리츠죠. 창고나 이런 것도 물류 쪽의 리츠인데요. 프로로지스 등도 골든크로스가 임박하거나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증시 시작하면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